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일요일인데 무척 날씨가 화창하죠. 이런 날은 좀 주식을 잊고 좀 산책도 좀 하고 가벼운 등산 같은 게 머리를 좀 맑게 해주는 이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말이 되면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답답한 게 아마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이 누변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편하게 바라볼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거나 요새 새롭게 또 이 변이나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진단키트라든가 백신 관련주들은 또 나름 움직여주는 이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거나 이런 시장은 아닐 것 같지만 결국 하루 이틀 정도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적이 있어요. 누 변이가 나오자마자 이제 WHO가 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변이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화이자가 모더나가 이 오미크론 신종 변이를 연구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개발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도 역시 백신 연구 및 새로운 시험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에 힘입어 보면 이렇게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류가 잘 이겨내고 또 모더나나 화이자 쪽에서 또 새로운 좋은 백신들이 나오고 이거에 발맞춰서 백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류 건강학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경제들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저도 조금만 자영업을 하지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나노코박스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 사용 허가에 대한 촉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25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노동신문 라오동이 있어요.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에 대한 2, 3상 중과 평가를 인정했는데 단기 안전성 이 사항을 충족했다고 밝혔죠. 그렇지만 항상 이 발목을 붙잡는 코로나19 보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도 말했죠. 예전에 비교 임상, 즉 대조 백신을 통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보호 효과를 평가하려면 또 다른 임상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임상을 시작하기에 시험에 참여해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즉 이미 1차 접종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고 2차 접종까지도 많은 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새롭게 아무런 백신을 맞지 않은 임상 참여자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알려드렸지 비교 임상과 대조 백신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오늘은 이 베트남 굿모닝 베트남 현지 출처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 힘든 길이 아직 끝났다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이 굿모닝 베트남에 출처가 되고요. 굉장히 국민들이 촉구하고 있죠 지금. 나노코박스의 국내 코비드19 백신은 총리가 국내 백신을 보유할 것을 거듭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용한데 사실 나노코박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세계적으로 작년 3월에서 5월 달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이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자마자 이를 연구 배치하기 위해 이 나노전사의 나노코박스 백신이 출발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15일 과학기술부 장관이 나노젠에서의 코비드19 백신을 만들도록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결정번호 1256QD-BKHCN에 서명했다고 그래요. 이 제조업 단백질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백신이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백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나 노바백스의 백신도 이런 제조업 단백질 기술 개발 백신이 됩니다. 이런 제조업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이긴 해도 한번 개발이 되면 굉장히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이 편리한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노젠이 베트남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비드19 변종에 적합한 유전자 세그먼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각을 선별해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었죠. 2020년도 12월 9일 날 이 보건부 윤리위원회가 하노이에서 백신의 개요, 시행 장소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백신을 임상 시험할 준비가 된 자원봉사자 선정에 합의하기 위해 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후 20년 12월 18일 하노이의 군사의학 아카데미에서
60명을 대상으로 나노코박스 백신이 1차 시험으로 실시가 되었고 21년 2월 26일 군의관학교는 하노이와 롱안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임상 이상을 실시하게 되죠. 4개월여가 지난 21년 6월 11일 전국 곳곳에서 1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나노코박스 백신 임상이 계속됐고 북부 지역은 군의관학교에서 시행하고 남부 지역은 호치민시의 파스르 연구소에서 시행하며 흥예성, 봉안성, 띠엔장성의 예방의학센터와 협력하게 됩니다. 21년 9월 18일 국립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나노코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연구 보고서를 두 번째로 승인했고 윤리는 승인되긴 했지만 백신의 보호 효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보고서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죠. 이때 바로 9월달, 8월달에 우리 HLB하고 MOU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HLB하고 MOU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3개월 뒤, 즉 11월쯤에 좀 마무리를 짓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발목을 붙지 않는 이 백신의 보호 효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보고서에 없었다는 점이 9월 달에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의약품 및 약재 유통 등록증 발급을 위한 자문회의가 검토하기 위해 2021년 10월 20일까지 보고서를 가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보건부는 21년 11월 11일 국내에서 생산된 코비드19 백신 3상 준비 임상 시험 중간 결과 평가를 위한 보호 안전성 및 효과성 검토 전문 지침을 공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11월 21일 이번 달이죠. 보건부 과학기술훈련부는 제1652호 BYTK EDT 공문을 군의관학교 호치민시 파스르 연구소 나노젠 컴퍼니 3개 부대에게 보내 나노코박스 백신 시험 3상 추가 업데이트 보고서를 2개의 협의회 및 과학기술훈련부를 위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제출 마감일이 11월 24일이에요. 11월 24일 3시까지인데 이게 잘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출은 거의 됐을 확률이 높죠. 매우 늦었지만 나노코박스 백신이 아직도 보건부의 긴급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현지에서도 좀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문들이 났죠. 왜 도대체 나노코박스 승인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과연 어떤 백신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글도 좀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긴급 조건부 승인을 받을 걸로 보인 나노코박스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8, 9월 달엔 세계 백신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트남도 역시 코로나 백신에 가장 목말라던 시기였고 굉장히 다급했죠.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베트남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도 베트남을 떠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백신을 가져온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나노코박스 백신의 승인 때문에 백신 외교로 베트남은 당, 국가, 국회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개인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더 많이 확보하는 협상을 했고 앞서 21년 8월 판민치 총리는 국내 백신 생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총리는 키트와 연구, 기술 이전, 시험 백신, 의약품 생산, 의료장비, 물자 공급 등 연구기술 이전 시험 단위가 참여하는 과정과 절차를 지도할 수 있도록 보건부, 과학기술부, 관계부처, 협의업체에 소멸을 거둬붙이라고 요청했죠. 그만큼 업무를 방해하는 행정 절차를 떠나서 업무도 좀 간소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잘 대응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베트남 자체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이런 상황이 되죠. 이 나노코박스 연구팀은 이 베트남에서 이 나노코박스 백신 접종자 86명과 코로나19 이 감염자 16명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을 실시했는데 뭔 얘기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인젝터의 항체 효과는 회수된 인간 항체 약 50에서 60%로 효력이 약 70%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이 수치는 화이자 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백신에서는 200% 이상으로 백신 요능은 90에서 95%인데 이 나노코박스도 같은 연구 결과를 했을 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항체 적정도가 감염자 및 회복자보다 200% 높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대체 임상 시험 방식으로 보호 효능을 추정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고 이 대만, 쿠바, 이란의 이런 등 많은 곳이 긴급 백신 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즉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비교 임상 방식, 대체 임상 시험 방식으로 보호 효능을 추정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꼭 해야지만이 보호 효능에 대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글을 쭉 읽어보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답은 베트남의 보건부에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결론이 답은 보건부에 있다는 건데 이 보건부가 완벽주의 때문에 망설이는 건지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조건부 응급 허가를 허가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부족한 거에 대한 의문표가 달릴 정도로 실질적으로 나노코박스의 모든 결과들은 좋다는 게 또 기사들의 주요 글이고요.
효과나 이런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보호효능 때문에 이 승인을 안 내준다는 게 굉장히 보건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이런 유형의 글들이 베트남 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